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어제 일요일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특히 외신면을 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는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소위 미국 바이든 정부 시대에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에 대한 그런 전문가 칼럼하고, 또 하나는 일본에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일본을 방문한 그 사례를 통해서 일본 현지 반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외신에 드러난 한국 민주주의 위기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바이든 승리가 한미동맹에 시사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중앙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은 혼란스럽지만은 한미동맹에는 그런대로 유익한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 현 정부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 대선은 한미동맹에서 5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그는 칼럼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결렬시키고 한반도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고 비용을 절감했다고 자축하고 노벨 평화상을 요구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바이든이 당선됨으로써 이런 위험은 사라졌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이든은 외교 난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기대하듯 바이든 김정은 회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문가들 논의를 충분히 경청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었으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는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럽 동맹국들과 이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 등 다국적 기구에 재가입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경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정책에 입힌 손실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경제에 집중하기를 미국민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이에 우선 정책이 순위를 둔다면 김정은 회담 임기종은 불가능할 것이지 않느냐는 그런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몇 달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국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쓰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이 험악한 활동과 미국이 정치적 양국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역대 최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외부 세력이 개입이나 부정 없이 평화롭게 선거는 진행됐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바이든 외교 정책이 핵심 가치가 될 것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바이든 주변이 민주주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자 전술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드러난 권위주의적 경향을 걱정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5번째는 트럼프 줌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어도 트럼피즘은 살아있다는 부정적인 점이 미국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피즘이라는 것은 트럼프 초중은 미국 전역의 소도시와 지방에 거주하는 백인 미국인들이 반엘리트적 정치 성향을 반영하는 경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외교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특히 미군 철수에 찬성하는 랜드폴 상원의원과 같은 이런 강경보수 외교 정책을 선호하는 의원들이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바이든 시대 4년 동안에 북미 관계는 트럼프 시대와는 확연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가지가 문재인 정부에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칼럼은 끝을 맺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바이든 정부에서 북미 회담을 추진하라고 설득하는데 한국 정부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되 북미 회담 추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수행할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셋째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적 규범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 상당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인데요. 어떤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칼럼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조야에 있는 그런 여론 주도층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이 칼럼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일보 일본 특파원의 루포성 기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 최근에 있어서 도쿄올림픽 전후에서 미국 외교를 성사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장이라든지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일본을 찾은 것으로 국내 언론들이 집중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루포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양국 정상이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접근하고 있다면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강제징용 문제는 잠시 봉합하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피고기업이 자산 현금화가 당분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어떤 모라토리엄 선언 같은 것을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도쿄 주재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이런 제안에 반발하지 않고 있다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향적인 메시지가 한꺼번에 쏟아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한일 외교 복원에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 루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거대 야당 등을 향해서 토착 왜군이 떠들어대던 그런 여당의 유력 인사, 정부 인사들이 일본에 가서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격세지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토착 왜구라는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그러는지 이들이 일본에서 외신 기자들을 끌어모아서 했던 이야기들을 연상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일본 조야의 반응은 시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이 수용할 만한 구체적 제안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 썼습니다. 특히 스가 총리는 단지 어떤 미국을 의식한 제스처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한 우리 정부의 인사들을 응대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고위급 인사 방문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1mm도 없다면서 아예 기대를 싹둑 잘라버렸다고 이 루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스가 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거나 도쿄올림픽을 돕겠다는 건 북한 관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방점은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계기를 한국이 만들어 달라는 스가 총리 발언에 있다는 점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 루프 기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에서 한일 관계를 보려면 한일 위안부 협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는 아베 정권에서 관방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이 문제 누구보다 익히 잘 알고 있고, 이게 이 위안부 합의가 현 정부의 적폐로 몰리면서 휘지 쪼가리가 되어버린 사건은 스가 총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이 트라우마를 바로잡는 과정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꼬인 한일 관계가 단숨에 해결될 수도 불신을 말끔하게 없애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이 올림픽이 개최될 쯤에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로써 북핵 문제의 어떤 진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미국적 시각이나 일본 어떤 조야의 시각에서는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 크게 돋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 두 가지 어떤 외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신을 통해서 좀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첫 사례 바이든 시대 미국 대화 국면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보다는 한국이 민주주의적 규범에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메시지가 바이든 시대는 강조될지도 모른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있어서 한국 측이 제시한 강제징용 문제 잠시 봉합하자는 이런 우리 정부의 파격적인 제안은 제 개인적으로 보건대는 사법 적폐 논란까지 불러온 이 문제를 우리가 하니까 대수롭지 않다라는 식으로 뭉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위 그 삼권 분립 자체를 뭉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럼으로써 어떤 그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일본에 가서 강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계명천재예요. 다만 정부는 북핵 문제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근간을 폐기하는 것까지도 괜찮다는 입장인지 궁금하게 짝이 없습니다. 북한만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롭게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정부인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래저래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 조야에서의 우려에 비춰서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독재에서 우리가 이뤄놓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뭉개질 수 있다는 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는 야당이나 소위 그 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운운한다고 지금까지 강변해 왔으나, 현실에서 다시 말해서 미국이 조야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정부 인사들이 일본에 가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것을 어떻게 뭉개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누포 기사를 들여다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 국면에 서서히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